안녕하십니까. 전 나용희 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현역 군인입니다. 여기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 생활 33년 하고 이제 전역하게 돼서 이걸 좀 도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 여러분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좀 포기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동기생, 뭐 결혼식, 또 뭐 어디 모임,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하다 보니까 애경사도 또 되도록이면 못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축의금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좀 어려웠었고, 또 이제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2년 2월 달에 등록을 하고 한 2개월 다니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한 3, 4개월 쉬었거든요.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이제 2개월 쉬고 7월 달부터 뭐 박찬문 교수님 그 서술반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129회 130회 131회 시험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59.66, 그 다음 59.2, 59.4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뭐 학원 도움이 됐던 것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될 것 같고, 모의고사반에서 이제 도움이 됐던 것은 모의고사반 다니고 모의고사의 서술반까지 다니고 저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있더라고요. 항상 점수가 59점대에서 머물러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박찬문 교수님 스터디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합격했는데,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을 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술반까지 하고 학원을 많이 끊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해도 어떤 시간 체크를 해주고 어떤 코멘트를 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스터디 다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128회부터 122회까지 스터디를 배우면서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걸 18문제이지 않습니까? 서술이. 근데 22회, 그러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보니까 스스로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이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도움이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학원 다니시면서 하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험 답안 작성 시 공정별 공통 아이템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교수님 몇 번 말씀,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실은. 빨리는 쓰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토공사면은 아이템 한 5개씩 항상 그 분야별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공사면은 사전조사, 그 다음에 계측관리, 그 다음에 통합분포, 그 다음에 지하 안전성 평가, 이거 나 무조건 쓰겠다. 그게 한 장 정도 되거든요, 실은. 이거 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기초 분야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게 해놓고 5개씩은 놔두고, 한 장은 제가 무조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를 준비를 해서 그 시간 안에 채울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공정별로 뭐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학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실은. 지금 배운 거 똑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했거든요. 뭐 다른 건 하지 않고 기술 지침 좀 더 보고 한두 번 보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실은. 이거 뭐 특별히 공부한 건 없고, 답안 작성 나만의 뭐 노하우라고 할까 하면은 그 문제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충실했거든요. 뭐 현장 경험도 쓰지 않고 문제에 있는 그 답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첫 번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명사하고 숫자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좀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몰라도 그냥 숫자를 쓰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명사하고 숫자를 많이 쓰려고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 주다시피 그림을 무조건 3개는 넣습니다. 표하고. 그걸 맞춰서 쓰고, 아이템을 남들이 뭐 6개 써야 되는데 저는 12개 쓰고, 이래서 그걸 많이 늘리고, 나머지 것은 뭐 현장 경험. 그러니까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현장 경험을 쓸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도 딱 3줄뿐이 안 썼습니다, 실은. 그걸 많이 썼습니다. 답을
그러다 보니까 좀 점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고득점을 위한 노력은 뭐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22년 2월에 등록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끝까지 하시면은 될 것 같다.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적지 않게 먹었는데 저도 합격하는데 여기 여러분 뭐 소장님들 충분히 합격할 능력이 있고 포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고 났을 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포기 않고 하는 사람이 승리자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선배들 뭐 선후배들 보면은 뭐 아직 힘 안 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은 죽을 만큼 힘들고 또 독서실에 가서도 힘들고 졸리고 체력도 딸리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감안하고 끝까지 도전하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저는 이제 실수한 게 이거였습니다. 최초에 실수한 것도 답안지를 정확히 좀 안 읽은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영어를 이제 예를 들어 시공 순서별 유의사항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1회 시험도 시공 순서만 써버린 거예요. 보니까 유의사항을 써야 되는데 답안지를 그 문제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순서대로 쓰면은 훨씬 점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영어 책을 가지고 이 영어 책을 한 달씩 공부를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봤거든요. 상 일주일에 한 번, 하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계속 한 달에 그러면 한 두세 번씩 볼 수 있거든요. 서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끝에 가면 또 앞에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처음엔 몰라도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이 봐지더라고요. 그 두꺼운 책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시작하시자마자 네. 건강 때문에 네. 3, 4개월 네. 쉽게 가지시고 예. 연속으로 59점 예. 3번이나 네,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감정이입을 해보면 멘탈 관리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공부 좀 하고 낮에는 저녁에는 무조건 이제 저녁 먹고 7시부터 12시까지는 하루도 안 빼고 공부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가다 보면은 졸립니다. 밥 먹고 가다 보니까. 반은 졸다가 1시간 동안 졸다가 8시부터 정신 차리고 12시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사우나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사우나로 스트레스 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3교시가 200점으로 예. 매우 높은데 네. 다른 교시랑 생각했을 때 뭐 아는 문제가 나와서 잘 나오는지 아니면 알기도 했었고 이제 이제 문제를 고를 때 저는 이번에도 이제 방수공법하고 뭐 현장 타설 말뚝 공법이 있었는데 제가 다 아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장 타설 공법에 대해 쓰라는 거 그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패를 해가지고 뭐 간이끔 뭐 CIP, MIP.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류가 많은 건 되도록 안 고릅니다, 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알아도 그걸 쓰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러진 그걸 좀 많이 쓰고 방수공법은 이제 복합방수니까 시트방수하고 도막방수하고 두 개 합치는 게 복합방수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유의사항은 방수공사의 유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뭐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바탕 처리부터 면 처리하고 누프 드레인하고 그걸 전부 다 써버린 겁니다. 실은 제가 아는 것을. 근데 의외로 점수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자신있게 쓸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건 되도록 좀 안 고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보니까. 쓰기도 또 복잡하고 또 세부적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순서별 유의사항 하나도 몰랐습니다, 실은. 제가 그걸 선택을 했는데 2교시가 선택할 게 없어서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모의고사 때 위험성 평가
이제 1교시 위험성 평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유해비문 방지 계획서 위험성 평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거기지를 그대로 갖다가 순서별로 썼거든요, 실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의외로 그게 45점인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썼거든요. 유해비문 방지 계획서 대상 시설물이 누구 아니까 그건 쓰고, 순서별 유의사항을 쓰라고 했는데 전혀 그건 안 배웠으니까 몰랐는데 위험성 평가 내용을 그대로 썼거든요. 하나도 변동 없이. 근데 의외로 거기서 점수도 나왔고 그래서 176점이 나왔더라고요. 화이팅 하시, 예.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뭐 어차피 채점이나 채점작 하겠지만서도 예. 59점대를 맞았을 때 합격한 점수 때 가장 큰 본인이 생각하시는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니까 잘 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놓치니까 그게 영어에서도 14점이 하나 나왔더라고 보니까.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은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야겠는 게 바쁘다 보니까 뭐 시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읽고 써야 되는데 저는 그걸 문제를 정확히 못 읽어가지고 이번에도 하나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말씀 의외로 그게 잘 나왔었는데 항상 하나씩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게 그겁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고 그 문제에 맞게 순서별로 문제에 있는 그대로 답을 작성했거든요. 저도요. 그 내용 그대로 써가지고 그래야지 점수로 또 나올 수 있고 다른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모두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